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5년에는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보유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평균 보유 기간이 겨우 10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67% 수익률과 1억 2,1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64% 수익률과 76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환차익, 웅줍 시즌2 계좌, 비트코인까지 합하면 현재 2억 조금 안 되는 수익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지루한 구간이 또 지속된 하루였는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PCE 물가 발표를 앞두고 지루한 횡보, 기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였냐? 바로 오랜만에 애플이 가장 핫한 하루였는데요. 애플이 무려 10년 동안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AI에 힘을 더 싣겠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 뉴스만 보면 뭔가 세계 1위 기업이 전기차 개발에 실패했다 라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뉴스와 시장이 꼭 함께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애플의 주가는 이 애플카 소식에 힘입어 오히려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애플의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고 좀 더 생산적인 지출이 되겠구나. 애플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향후 미래를 기대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이 애플카 프로젝트 직원들이 무려 2,0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은 이제 AI 인공지능 팀으로 가거나 정리해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애플카 개발 포기 소식에 가장 이목을 끌었던 온라인 반응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반응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을 공유하면서 무표정으로 담배를 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전기차를 같이 시도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다 라는 해석부터 반대로 얼마나 테슬라가 대단한 회사인지 이에 대한 건방짐이라는 해석도 있죠. 그러나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도 현재 상승한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호재로 여겨집니다. 자, 다시 애플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애플은 올해 2024년이 시작된 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80달러에서 무려 5번이나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현재 애플의 180달러는 매우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180달러에서 애플카 개발 포기라는 소식과 함께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나스닥과 반대로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플과 테슬라를 볼 수 있죠. 확실히 AI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I가 현재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텐데 나스닥이 결국 조정받으면서 키 맞추기를 할지 아니면 애플이 반등하면서 키 맞추기를 할지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자,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로 보면 지금 위치에서 저항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이 아닌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추세 상단에 부딪히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나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각오로 해야 하는 관망 구간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잠시 또 관망하고 있냐면 최근 미국 증시는 7주 동안 15주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4달 동안 2주일 빼고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강세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결국엔 우상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고 했죠. 너무 많이 올랐으면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자들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극심한 탐욕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는 위치다 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결정지을 이벤트가 바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전월 대비로 바라보면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0.2%보다 상승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다만 전년 대비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전년 대비로 바라보면 헤드라인은 2.4%로 하락, 코어 PCE 물가는 2.8%로 하락하면서 재반등이 아닌 둔화 추세가 여전히 이어진다 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일단 이게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보고 시장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식히는지 또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기는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시장의 해석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컵앤핸들 차트 패턴이 나왔고 이는 엄청난 강세장 초입 신호다 라고 여러분께 작년부터 공유드렸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이제는 조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 조정이 정말 찾아온다면 저는 21년 전고점 408달러를 바라봅니다. 저때 매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08달러 밑으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은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엔 이번에 조정장이 찾아오면 10%도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떨어지고 바로 반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팔아요? 지금 사야 하나요? 라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 떨어지면 줍줍하시고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오즐웅줍 투자 원칙이죠. 즉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 하는 관망 구간입니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존 보글은 지금처럼 강세장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조언을 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강세장은 항상 굳건하다며 변동성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강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정장이라는 것은 약 10% 내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조정장이 작년 신용등급 강등 사태 8월부터 10월 조정장이었죠. 그때 전 5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강세 추세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21선에 닿을 때마다 추매를 하며 계속 투자금과 수량을 작은 웅덩이에서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장 초입에서는 막 사고팔고 하면서 멋진 척하는 것보다 그냥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비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정장을 피하려고 매도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전략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리고 이는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핸드폰, 컴퓨터로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는 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과거보다 보유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5년에는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보유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평균 보유 기간이 겨우 10개월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중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죠.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극소수 투자자가 되기 위해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긴다 라는 오즐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매도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지금은 오즐 구간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좌 상승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 21선까지 또 떨어지면 그때부터 1차 매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99.9%는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즉 극소수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게 항상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지속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매우 유명한 동기부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죠.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거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 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진짜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여러분 한 번은 느꼈잖아. 다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는 극소수죠. 걔네들만의 잔치죠. 열심히 하는 애들만의 잔치. 그게 수능이지. 근데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막 얘네 뭐 고3병 그래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막 다들 열심히 한 것처럼 조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잖아. 사회도 똑같다라는 거지. 사회 똑같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대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가봐. 회사에 가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고. 걔네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걔네들끼리 싸운다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보통 사회 탓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 많고 제도 탓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밑에 이제 쫙 깔려 있는 거야. 아주 행복하게 쿠션 작용을 해줘. 이렇게 쿠션 살짝 지려밟고 올라가시면 돼요. 정말 사회는 그렇게 돼. 그냥 한 거야. 하라 그래서 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너무 간단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알아도 안 해. 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걔는 진짜로 안 먹었을 뿐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아니지.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매뉴얼대로 아침에 풀, 점심에 풀, 저녁에 풀 먹으면 누구나 다 살이 빠진다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 똑같다는 거지. 즉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칙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되고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오즐 구간에 돌입해서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이 쉬운 방법을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와 2년 넘게 오주룽줍을 지속한 분들은 지금 인생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매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버텨내기로 마음먹었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대부분 장기 투자가 최고라는 것을 알지만 99%는 시도조차 안 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 투자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핵심입니다. 즉 우리는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오래 버티신다면 말이죠. 그리고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책을 읽어야 한다.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면서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하기만 하면 성공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하냐면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난 몇 세기 과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 조언과 노하우를 듣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대부분 안 합니다. 심지어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번뿐인 인생, 뭐 어렵지도 않는 책 읽기?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지 않나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는 3월에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으로 책 읽기를 진행합니다. 왜 이 책으로 선정했냐면 최근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포모가 올 테고 테슬라가 떨어져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미국 지수 그 자체를 소유하면 엔비디아가 올라서 좋고 테슬라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 가능하며 멘탈적으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개별주 투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여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결국 미국이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알지만 버텨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오래 노력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패하죠. 그래서 극소수만 성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 꾹 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아직껏 끈기 있게 지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